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제주 무가 세경 본풀입니다. 무속신화로 분류가 되는데요. 세경은 농사를 가리키고요. 본풀이라는 건 무속인이 그 굿에서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 그 내력을 풀어내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 이 세경 본풀이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랄 때 하는 굿에서 구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자청비예요. 옛날에 김진국과 조진국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다가 동계남 은중절에 백일기도를 드리러 갑니다. 재물도 물론 준비했어요. 대백미 천석, 소백미 천석, 물명주, 송낙지 등등 아주 많아 보이네요. 김진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재물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쩍 한 뭉치를 덜었어요. 그런데 재물을 둘러본 주지스님이 이상하네요. 반근 정도 모자라네요. 재물이 모자라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청비는 무럭무럭 자라서 15살이 됩니다. 미모면 미모, 제주면 제주,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하루는 연화못에 빨래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문도령을 만나게 됩니다. 문도령은 거무 선생에게 글 공부, 활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홀딱 반하고 맙니다. 먼저 행동에 나선 건 자청비 쪽이었어요. 아, 거무 선생에게 공부를 하러 가신다고요? 우리 오라비도 벗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러 가고 있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오라비를 데리고 올 테니 여기에 잠시만 있어주세요 합니다. 여기서부터 거짓말 느낌이죠. 공부를 하러 가는데 친구가 왜 필요해요? 자, 우리의 자청비는 남자 복장을 하고 연화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도령과 함께 거무 선생의 제자가 되고요. 한 방에서 3년 동안 함께 살게 됩니다. 자청비는 거무 선생 밑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무조건 1등입니다. 자청비의 글을 읽던 문도령은 점점 자청비, 그러니까 남자죠 여기서는, 남자, 자청비의 오라버니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상하네. 혹시 여자가 아닐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꾀를 내서 우리 한번 누가 오줌을 멀리 누나 내기를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자청비는 대나무 부통을 이용해서 마치 남자가 서서 소변을 누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죠. 3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옥황상제, 그러니까 문도령의 아버지예요. 문선왕으로부터 편지가 와요. 얘야, 이제 공부는 그만하면 됐으니 어서 하늘나라로 돌아와서 서수왕의 막내딸과 혼인해라. 문도령은 자신은 이제 돌아가야겠다면서 자청비, 그러니까 여기선 오빠인 줄 알겠죠? 그래서 자청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청비는 함께 하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동무로서, 친구로서 함께 몸이나 씻고 가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 자청비는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는 윗물에서 목욕을 해요. 그래 놓고 글을 한 수 적어서 물에 띄어보내고 몰래 도망치죠. 그 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 이 바보야. 3년이나 같이 지냈는데 여잔 줄도 몰랐냐? 하고 적혀 있습니다. 편지를 읽은 문도령은 아차 싶어서 자청비의 집까지 쫓아가요. 이번에는 문도령이 여장을 해서 부모님을 속이고요. 두 사람은 그날 부부의 약속을 맺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일단 부부의 연을 맺기는 했지만 문도령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 돌아가야 하죠. 그래서 자청비에게 얼레빗 반쪽과 박씨를 주면서 약속합니다. 이 얼레빗은 사랑의 증표고 이 박씨,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돌아올게. 그런데 기다리는 게 말이 쉽죠. 자청비는 자꾸만 속이 탑니다. 그래서 그 짜증이 어디까지 돌아가냐면요. 종 중에 이름이 정수남이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이 수남이에게 짜증을 퍼부어요. 우리의 수남이는 눈치 하나는 백단이에요.
사실 자청비가 그때 여장한 문도령을 데리고 왔을 때도 이미 문도령이 남자라는 것도 눈치챘고요. 그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도 눈치챘고요. 문도령이 데리러 오지 않아서 지금 자청비가 괜히 자신한테 화풀이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솔직히 예전부터 자청비에게 아름다우니까요. 흑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이 문도령이 하늘나라 궁녀들과 함께 한라산 숲속에서 노는 걸 보았다면서 자청비를 깊은 숲속으로 유인합니다. 당연히 자청비를 욕보일 생각으로 그런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청비는 하늘에 종과 주인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천벌을 받는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함께 움막을 짓도록 하자라고 꿰어냅니다. 그래서 수나미가 움막을 지어놓으면 뒤에서 움막을 조금 빼어놓고 다시 움막을 지어놓으면 그 짚을 좀 빼어놓고 이렇게 밤새도록 일을 하도록 하다가 지쳐서 정수남이 잠이 들었을 때 귀에 청밀의 덩굴이라고 그 덩굴을 꿰어서 죽게 만듭니다. 자청비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요. 문도령 이야기는 쏙 빼고요. 자신이 정수남을 죽였다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로서는 화가 나죠. 혼쭐 나고 구박을 받은 자청비는 그래 내가 죽인 사람이니 내가 살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꽃이 피어 있다는 서천 꽃밭을 찾아갑니다. 엄청난 고생 끝에 꽃을 얻어서 정수남을 살렸어요. 아유 정성이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정수남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은 죽은 사람을 또 되살린 자청비를 두려워하고 징그러워하며 결국 내쫓습니다. 시련이 끝나지를 않아요.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청비는 청태국의 마고할망의 수양딸이 되어서 비단 짜는 걸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슬픈 게 처음으로 맡은 일이 뭐냐면요. 문도령의 결혼 예복을 만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문도령이 서수왕의 막내딸에게 장가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은 자청비는 옷에 두 사람의 사연을 수놓아 둡니다. 그 글귀를 읽은 문도령은 글귀를 읽자마자 단박에 그 옷을 지은 게 자청비라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불이 나게 자청비를 만나러 마고할망네 집으로 가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약조했잖아요. 박씨에서 박이 열릴 때, 열매가 열릴 때쯤 되면 오겠다면서요. 근데 깜빡 잊고 결혼 준비나 하고 있어요? 자청비도 당연히 심술이 났죠. 그래서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도령도 짜증이 나서 하늘로 돌아가 버렸죠. 두 사람 지금 사랑 싸움 하고 있는 거죠. 사랑 싸움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칼로 물베기예요. 문도령은 곧 상사병으로 알아 눕고요. 자청비도 머리를 빡빡 밀고 비구니가 되었다가 자신을 그리워해서 알아 누웠다는 문도령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선녀들에게 자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도령네 대문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세레나데죠. 달도 곱긴 곱다마는 초승달이 반달이라. 내 아버지는 김진국이요 어머니는 조진국이라. 이 몸의 이름은 가령나다 가령비 자청나다 자청비. 주청강 연화못에서 문도령을 만났다네. 내 사랑을 만났다네. 그리고 이 시에 화답을 하면서 문도령은 그때부터 병풍 뒤에 자청비를 숨겨놓고 함께 삽니다. 당연히 누구에게 들키겠죠. 하녀에게 들키죠. 하녀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에게 뽀로로로 달려가서 다 이르죠. 이를 미리 알아챈 지혜로운 자청비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꾀를 미리 생각해내서 문도령에게 일러줍니다. 문도령은 부모님께 가서 3가지 질문을 해요. 어머니, 묵은 장이 좋습니까? 새 장이 좋습니까? 갓 지은 밥이 좋습니까? 식은 밥이 좋습니까? 묵은 옷이 좋습니까? 새 옷이 좋습니까? 하고 묻는데요. 이 물음에 장이야. 당연히 묵은 장이 좋고 뜨거운 밥보다는 식은 밥이 낫고 편안하고 수수한 묵은 옷이 좋지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문도령은 그래요? 그럼 저도 서수왕의 막내딸 말고요. 저랑 묵은 인연을 맺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자, 저와의 묵은 인연 자청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문선왕은 그리고 문선왕의 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치수도 가르쳐주지 않고 버선을 만들어 오라더니 2번째에는 치수를 또 가르쳐주지 않고 쾌자를 만들어 오라고 하고요. 2번의 시험을 다 통과하니까 이제는 50대자 거의 이게 17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칼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숯을 넣어두은 다음에 그 칼을 넘어보라고 합니다. 자청비는 일단 칼에 오를 복식을 갖춥니다. 50대자 방아머리, 구슬동이 겹바지, 물명주 단속꽃, 12폭 금 자수에 다행 대단 비단치마, 구슬동이 저고리, 태사신. 자, 이 모든 것은 무당의 복식이에요. 칼을 타는 것도 무당의 일이잖아요. 일단은 자청비는 그 칼을 보자마자 칼에 오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칼이 싹 식고요. 보란듯이 그 칼을 타고 넘어간 자청비는 옥황상제에게 문선왕에게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난이 났을 때에도 자청비는 남복을 하고 난을 평정하면서 완전히 문선왕의 마음에 쏙 들게 됩니다. 그 후 문도령은 농사일 전체를 관장하는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가축을 돌보는 하세경 신이 되고요. 문도령은 사계절의 운행과 풍수재해를 관장했고요. 자청비는 인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오곡 열매와 그것을 생산하는 신비한 생명력의 대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세경 본풀이는 여러 가지 본이 있어서 구연자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른데요. 공통적으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청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경신이 되고 문도령과 혼인을 하게 된다는 점은 같으니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경 본풀이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